현수야. 아내가 처음처럼 또렷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낡은 벤치 위로 늦겨울 해가 기울고 바람끝이 차갑게 볼을 긁어도 그 한마디가 온몸을 데웠다.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미소와 눈물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까치 소리도 멎은 듯했고 멀리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도 셔터처럼 닫혔다. 그녀가 한 뼘 떨어진 내 손을 더듬어 잡았다. 나 당신 이름 기억났어. 그 말이 부서지기도 전에 오래된 영화의 필름이 거꾸로 감기듯 시간이 뒤로 흘렀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살균제 냄새와 가벼운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하얀 벽식의 초침이 딸칵하고 떼어놓은 침묵이 의사실 문틈으로 흘렀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한 번씩 숨을 삼켰다. 의사는 차트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고는 내 쪽을 보았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관리하면. 뒤는 잘 들리지 않았다. 옆자리에서 아내가 입술을 눌러가며 헤헤 웃더니 내 팔꿈치를 쿡 찔렀다. 여보, 내가 요즘 건망증이 심하긴 했지.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의사가 건넨 안내문은 가볍고 그 위에 얹힌 내 손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손잡이가 창문에 부딪힐 때마다 미세한 쇳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묶여 따라왔다. 창밖엔 겨울볕이 납작하게 깔리고 도로 위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정류장에 내려 집 앞까지 걸어오는 동안 아내는 별말이 없었다. 대신 내 손을 두 번 꽉 쥐었다가 놓았다.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맸다. 오늘은 내가 찌개 끓일게.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같이 하자.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바싹 마른 멸치가 팬에서 또각또각 굴러가는 소리, 무를 써는 칼끝이 도마에서 내는 둔탁한 리듬, 된장이 푼푼 풀리는 냄새, 국자로 찌개를 휘저을 때 나는 호 하는 숨 같은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나는 부엌 문틀에 기대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팔뚝의 힘줄이 붉어졌다가 잦아드는 것을 보며 멀쩡해 보이는 오늘과 무너질지도 모를 내일이 한 그릇에 섞이는 기분이었다. 밥상 앞에 앉았을 때 한 숟가락으로 모든 걸 알아버렸다. 짠맛이 확 밀려왔다. 아내가 젓가락을 멈추고 눈치를 살폈다. 좀 짜지? 우리 집 찌개는 원래 이렇게 짭짤했잖아.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도와주지 않는 날이었다.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내 그릇으로 옮겨주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작은 금속성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낯익고 낯설었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든 뒤 혼자 안방 서랍을 뒤져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표지가 벗겨지고 모서리가 다른 앨범. 사진을 넘길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사진 속 그녀는 눈썹 끝이 빛날 만큼 또렷했고 내가 알던 세상에서 가장 밝았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말끝이 떨렸다. 작은 물방울이 사진 위에 번졌다. 나는 손등으로 대충 훔치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결혼식 날 흰 장갑을 낀 내 손과 하얀 장미를 든 그녀의 손이 엉성하게 포개져 있었다. 어색하고 반짝였다. 책상 서랍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에 네모난 스티커를 붙였다. 기억 상자 계획, 그리고 첫 줄. 당신이 잊어도 나는 끝까지 기억한다. 글자를 쓰고 나서 나는 펜을 쥔 손을 한참 내려놓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다. 부엌 찬장 손잡이에 노란 포스트잇을 붙였다. 설탕 오른쪽, 소금 왼쪽. 냉장고 문엔 하루 일정표를 큰 글씨로 붙였다. 아침 산책 9, 30, 낮잠 1, 공공 드라마 7, 50. 거실 테이블 앞쪽엔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고 욕실엔 손잡이를 달았다. 현관문에는 작은 종을 매달아 두었다. 문이 열리면 맑은 소리를 내도록. 여보, 집안이 왜 이렇게 부산해? 그냥 더 편하게 살려고. 그녀는 한참 포스트잇들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노랗고 예쁘네. 짧은 문장이 내 어깨에서 무게를 조금 덜어냈다. 그 말이 내 마음의 균열을 노란 조각으로 메워주는 듯했다. 낮 TV 앞에서 아내가 리모컨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채널 찾지? 뭐더라. 매일 보던 드라마. 7시 50분 7번. 7이 어디 있지?
나는 그녀 손등 위로 조심스레 내 손을 포개 숫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오프닝 음악이 흘렀다. 그녀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 작은 숨이 내 가슴을 미세하게 들어올렸다. 나는 휴대폰 카메라에 담는 대신 내 눈에 박아두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남겨둘 장면으로 아이들을 불렀다. 아들 민호, 딸 유진. 두 사람은 문턱을 들어서자마자 따끈한 붕어빵 봉지를 흔들었다. 엄마, 붕어빵 좋아했잖아.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팥을 싫어했지. 민호가 내 얼굴을 슬쩍 훔쳐봤다. 어릴 때부터 아내는 팥을 아주 좋아했다. 그건 우리 가족의 오래된 사실이었다. 붕어빵 봉지에서 김이 올라왔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식탁 물컵을 맞바꾸는 사소한 동작들 사이로 민호가 입을 열었다. 아빠,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아직 이르다. 아빠 혼자 다 하면 아빠 몸 상해. 유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번갈아 오면 돼. 그래도 전문가 도움받는 게. 말끝이 공중에서 머뭇거렸다. 나는 그들에게 집안 곳곳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달린 손잡이, 일정표, 노란 쪽지들. 그리고 서랍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건 기억 상자. 뚜껑을 열었다. 우리 결혼식 사진, 관광지에서 산 싸구려 기념품, 봉긋이 부푼 편지 묶음, 집 전화번호부, 이웃 연락처, 의사 선생님 명함,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몇 개. 엄마 좋아했던 노래들. 이걸로 매일같이 시간 여행할 거다.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유진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으며 낮게 말했다. 아빠가 벌써 여기까지 했구나. 며칠 후 뜻밖의 반전이 눈앞에 놓였다. 거실 책장 위 꽃무늬 상자가 유난히 눈에 밟혔다. 여보, 이건 뭐야? 대답 대신 나는 스스로 뚜껑을 열었다. 깔끔하게 묶인 작은 노트들이 나왔다. 표지엔 파란 펜으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 첫 페이지를 펼쳤다. 현수,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미안해. 너는 늘 내 편이었잖아. 혹시 내가 드라마 시간도 잊고 설탕을 소금이라고 우기면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줘. 나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 있을 테니. 우리 집 비밀번호는 0831 첫 데이트 날이었지. 기억하고 싶어서 바꿨어. 문장을 따라가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목구멍 어디쯤이 조여왔다. 내가 지킨다고 애쓰는 동안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노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기억 상자에서 결혼식 사진을 꺼내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여기 예쁘네. 누군지 알아? 그녀가 허리를 조금 숙여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여자 웃는 게 참 예쁘다. 맞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도 꽤 괜찮아. 이 남자는 누구야? 그 남자는 네가 늘 사랑했던 사람이야. 잠깐 침묵.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 지금도 내 옆에 있어? 응.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동네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치매 환자를 돕던 박 간호사가 집으로 왔다. 집 환경을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 일상 루틴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산책 코스는 늘 같은 길로, 식기도 늘 같은 자리로, 야근 타이머 쓰시고요. 나는 메모했다. 아내는 박 간호사의 이름을 몇 번이고 반복해 불렀다. 박. 박 간호사가 웃었다. 저를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집에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오래 남았다. 마치 현관의 단 작은 종처럼 문이 열릴 때마다 맑게 울릴 문장.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다. 동네 작은 공원, 전봇대에 붙은 중고 장터 전단, 오래된 구멍가게의 종소리, 초등학교 담벼락 뒤로 흘러나오는 리코더 소리.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발을 멈추더니 낡은 벤치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렸다. 이응, 시옷, 우. 뭐라고 쓴 거야? 그녀가 새처럼 고개를 갸웃했다. 아마도 현수? 숨이 걸렸다. 바람이 조금 따뜻해졌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았다. 저녁이면 손주 민재가 와서 그림을 그렸다. 할머니, 이건 삼촌이고 이건 할아버지. 그럼 이건? 할머니. 나는 누구지? 할머니는 할머니지. 민재의 대답에 아내의 눈꼬리에서 작은 주름이 생겼다. 오래된 길모퉁이처럼 반가운 주름. 나는 그 주름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만져보았다. 새벽의 공기가 한 번 우리를 시험했다.
현관종이 가볍게 울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문을 열자 아내가 슬리퍼만 신고 복도에 서 있었다. 화장실이 저기인 줄 알았어. 나는 조심스레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끝으로 닦아냈다. 괜찮아. 다음부턴 나를 깨워.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 그날 나는 문 앞에 부드러운 센서를 하나 더 달았다. 불이 자동으로 켜지게. 작은 실패를 실수로 남겨두지 않기로 했다. 실수는 금세 기억의 바닥으로 가라앉으니 그 전에 건져내자고 마음먹었다. 점심을 먹다가 아이들이 또 요양원을 이야기했다. 아빠, 주간 보호센터만이라도 포크를 내려놓았다. 나도 사람이야. 두렵고 때로는 화도 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지. 하지만 네 엄마는 내가 평생을 사랑한 사람이야. 집이 아직 우리에게 가능하다면 난 집을 지킬 거다. 유진이 내 앞에 종이봉투를 밀어놓았다. 아빠, 엄마 노트 봤지? 고개를 들었다. 아빠만 준비한 게 아니었네. 엄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유진의 눈빛엔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내가 매주 화, 목에 올게. 민호는 토요일 오후, 손주들은 숙제 갖고 오고.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빠가 버텨내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더 부끄럽네. 무거웠던 대화는 누군가가 문틈으로 들여보낸 봄바람처럼 가볍게 수그러들었다. 이웃들도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아래층 조씨 아저씨는 드릴과 망치를 들고 와 욕실 손잡이를 단단히 고정해 주었다. 아이고, 나도 아내 고관절 수술했을 때 이거 달고 살았다니까. 미끄러지면 크게 다쳐요. 옆집 임 여사는 반찬을 갖고 오며 말했다. 우리 김치 좀 드셔요. 혹시 입맛 잃을까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집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지탱했다. 현관 종이 달려서 문이 열릴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났다. 누군가 또 들어오고 누군가 또 도와주러 오고 우리 집은 그런 소리로 하루를 열었다. 한낮 음악 치료사가 기타를 들고 왔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옛날 노래. 나는 기억 상자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플레이어에 넣었다. 그대 그리고 나. 녹슨 테이프가 조금 뭉개진 소리를 냈다. 아내가 따라 불렀다. 박자는 흔들렸지만 음색은 부드러웠다. 중간에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다. 당신 목소리 참 좋다. 네 목소리는 더 좋아. 창밖 햇빛이 테이블 위로 줄무늬를 그렸다. 기타의 마지막 여운이 공중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봄비가 내리던 날 나는 잠깐 현기증을 느꼈다. 허리를 펴려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소파에 앉으며 이마에 손을 대자 식은땀이 났다. 아내가 얼른 내 옆으로 와 손끝으로 내 볼을 만졌다. 현수야, 약. 서랍을 열고 내 혈압약을 꺼내 물컵과 함께 내미는 손. 당신이 기억했어? 기억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닌가 봐. 당신 걱정은 남아.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약을 삼키는 순간 목이 뜨겁게 울렸다. 이 집은 우리 둘 다의 병실이 아니었다. 서로를 지키는 작은 진지였다. 오후 아내가 반찬통을 차곡차곡 정리하다 말 없이 거실로 나갔다. 부엌에서 불을 끄고 찾아 나서는데 대답이 없었다. 현관문 종은 조용했다. 베란다 문을 열어보니 화분 옆에서 작은 편지를 접고 있었다. 뭐해? 꽃에게 편지 쓰고 있어. 나는 웃으며 그 편지를 받아 읽었다. 혹시 내가 잊어도 물 주는 날을 기억하자. 월수금. 끝에는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하트에 또 하나의 하트를 폭에 그려 넣었다. 그녀가 아이처럼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화분 잎사귀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우리는 가끔 플래시백 속으로 들어갔다. 1979년 도봉산 아래 시장 입구.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천막 아래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우리 결혼할까? 한 달만 더 생각해 볼게. 왜 한 달? 당신이 한 달 동안 여전히 나를 좋아하면 나도. 빗방울이 천막 모서리에서 떨어져 튀어올랐다. 지금의 우리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때 당신 많이 떨었지? 지금도 떨려. 웃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스며들었다. 또 다른 밤, 민호가 태어나던 밤, 병실 복도에서 나는 통로 끝을 쳐다보며 서 있었다. 간호사가 문을 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때의 공기, 소독약 냄새와 함께 섞인 따뜻한 살 냄새. 그 아이가 이만큼 자라 우리를 걱정하고 이제 또 우리를 도울 거야. 아내의 작은 목소리를 지금의 내가 다시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시간은 사라짐만 남기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들이 더 선명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옮겨 다니는 것,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아내의 옆 얼굴이 오후 빛에서 더 둥그러지는 모양, 자잘한 웃음과 투정. 나는 그것들을 오래오래 붙잡아 보았다. 해걸음 무렵 아내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예전부터 준비해둔 편지야.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면 열어. 지금 열어도 돼? 아직은 아니야. 그 봉투는 그날 이후로도 내 책상 서랍 안에 조용히 있었다. 간혹 서랍을 열 때마다 봉투의 존재가 나를 붙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봉투 덕분에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라는 말이 내게도 유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네 경로당에서 열리는 기억학교 프로그램에 나갔다. 주사위처럼 큰 글자로 된 카드놀이, 손가락 관절을 풀어주는 체조, 옛날 가요 함께 부르기. 아내는 어느 날 종이에 하나하나 글자를 따라 쓰다가 내 쪽을 올려다보았다. 현, 수, 응. 내가 잘했지? 세상에서 제일. 그녀의 얼굴에서 반짝이는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 파도에 젖어 돌아왔다. 어느 주말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다. 유진이 부엌에서 허둥대자 민호가 달려가 도왔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손뼉을 쳤다.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커버렸지? 민재가 달려와 아내 무릎에 앉았다. 할머니, 내 로봇 보트 봤어? 봐야지. 아내는 진지하게 설명을 들었다. 아이가 발사라고 외치자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은 우리 집을 길게 울렸다. 그러던 어느 오후 작은 일이 큰 허공을 만들었다. 비상벨처럼 울린 것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균열이었다. 내가 잠깐 외출한 사이 아내가 도어락을 누르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다. 종이 달린 현관을 지나쳐 문이 닫히는 동안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래층 조씨 아저씨가 발견해 전화를 걸어왔다. 형님, 어르신이 복도에 계세요. 허둥지둥 달려 내려갔다. 아내는 엘리베이터 번호판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했어? 집에 가려고. 여기 우리 집이야. 그녀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보다가 이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 좀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더 단단해지는 소리가 동시에 났다. 그날 저녁 현관 안쪽에 보조 잠금 장치를 하나 더 달았다. 그리고 초인종 아래에 큰 글씨로 적은 종이를 붙였다. 여기는 현수네 집. 벨을 누르면 현수가 나와요. 다음 날 우리는 작은 의식을 치렀다. 기억상자의 맨 아래 오래전 여행에서 사온 작은 방울을 꺼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나는 방울을 흔들었다. 아내가 그 소리를 귀 가까이 가져다 들었다. 맑은 소리네. 응, 우리 집 소리야. 그날 이후로 외출 준비를 할 때 방울을 가방에 넣었다. 길에서 잠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방울을 한 번 흔들었다. 소리는 짧았고 길었다. 며칠 뒤 음악 치료사가 또 왔다. 이번에는 기타 대신 카세트에 녹음기를 연결해 왔다. 혹시 어르신 목소리도 남편분 목소리도 좀 담아볼까요? 기억을 더 오래 붙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수입니다. 당신은 나의... 말이 더듬거렸다. 아내가 이어받았다. 나는 당신의 봄. 방안이 조용해졌다. 봄이라는 단어가 벽을 타고 돌아왔다. 비슷한 날 또 다른 반전이 찾아왔다. 거실 책장 뒤쪽 먼지가 수북이 쌓인 소형 카세트 테이프 하나. 라벨에 서툰 글씨. 혹시 현수가 지칠 때. 나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보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숨을 길게 내쉬었다. 재생. 현수,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많이 힘든 날일 거야. 미안해. 나 때문에 네 어깨가 이렇게 무거워진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바꾸지 않기로 약속한 게 있잖아. 사랑하는 방법. 네가 나를 붙잡듯 나도 너를 붙잡을 거야. 필요하면 주간보호센터에 나를 보내줘. 그건 나를 떠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가는 배를 타는 거야. 내가 그 배를 무서워할 때 네가 손잡아줘. 그리고 밤에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너와 나의 방으로. 테이프 소리가 탁 마이너스 하고 끊기듯 끝났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고 지금보다 조금 더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부터 엄마 주간보호센터 가보자.
첫날 아침 아내는 조금 긴장한 눈빛으로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센터 입구에는 누군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의 오늘을 우리가 지킵니다. 음악 소리, 활동 일정표, 웃는 얼굴들. 나는 멀찍이 서서 아내가 낯선 의자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내 쪽을 돌아보았다. 갔다 올게. 응, 내가 데리러 올게. 문이 닫히자 나는 손을 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점 유리창에 비친 내 어깨가 낮아져 있었다. 묘하게 가벼웠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마치 한 컵에 섞인 얼음과 물처럼 함께 흔들렸다. 그날 오후 센터에서 보내온 사진 메시지. 아내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학을 접고 있었다. 입술 끝이 올라가 있었다. 저녁에 데리러 가자 그녀가 내게 접은 종이학을 내밀었다. 현수야, 이거 집 천장에 달자. 집에 돌아와 종이학들을 실에 꿰어 거실 조명 주변에 달았다. 바람이 들 때마다 학들이 작은 날갯짓을 했다. 종소리와 학의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다. 계절은 조금씩 바뀌었다. 벚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첫눈이 내렸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루하루 작은 의식을 만들었다. 아침 산책길에서 같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매주 목요일 밤엔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내 듣고 한 달에 한 번은 기억 상자를 정리했다. 상자 속의 물건들은 점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전에 없던 물건이 하나 늘었다.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 두 번째 노트. 이번엔 빈칸이 많았다. 빈칸을 채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도 내 공부였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 나는 잠깐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멍해져서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는 가만히 다가왔다. 현수야, 숨. 짧은 단어였지만 정확했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천천히 쓸었다. 나는 그녀의 숨에 맞춰 내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랍 속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여전히 묵직했고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는 다시 넣었다. 아직은 아니니까. 날이 풀린 봄 오후, 우리는 오랜만에 강가까지 걸어갔다. 바람이 물결을 거꾸로 넘기듯 불었다. 벤치에 앉자 아내가 갑자기 내 쪽을 돌아보았다. 현수야, 응, 얼마나 더 기억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대답했다. 몰라도 괜찮아. 기억은 줄어들어도 사랑은 자라더라. 그녀가 웃었다. 웃음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이 터졌고 까치가 짧게 울었다. 겨울의 처음 장면이 봄의 지금 장면 위에 포개졌다. 내 마음에는 필름 두 장이 겹쳐 붙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 화분에 쪽지가 또 꽂혀 있었다. 아래층 조씨 아저씨 글씨였다. 현수 형, 이번 주말 김치 담갔어요. 작은 통 올려드릴게요. 옆에는 임 여사가 놓고 간 반찬통이 있었다. 작은 공동체가 우리를 둘러쌌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허리처럼 우리를 지탱했다. 밤이 깊을수록 나는 종종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기억 상자의 뚜껑을 열어 사진과 편지를 만졌다. 첫 페이지의 결혼식 사진은 색이 더 옅어졌지만 더 환해졌다. 상자 맨 위에 작은 종이를 하나 더 얹었다. 내일도 함께 열자. 아침이면 그 메모를 보고 아내가 웃었다. 오늘은 뭘 볼까? 도봉산 비 오는 날, 우리는 다시 젖은 천막 아래로 들어갔다. 떡볶이 국물이 김이 났다. 우리 결혼할까? 한 달만 더. 왜 한 달? 당신이 한 달 후에도 나를 좋아하면. 그날의 대답은 오랜 시간을 돌아 오늘의 대답으로 돌아왔다. 나는 한 달 후에도 10년 후에도 오늘도 널 좋아해. 아내가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럼 나도. 여름이 오기 전 우리는 작은 녹음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다. 내 목소리와 아내의 목소리, 아이들의 목소리, 손주들의 웃음소리, 현관 종소리, 방울소리, 음악치료사의 기타 한 소절, 구멍가게 종소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말하는 어서오세요 라는 인사. 파일 이름은 우리 집 소리. 불안이 가슴을 두드리는 날 우리는 그 소리를 틀었다. 소리는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우리에게 돌아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졌다. 노란 은행잎이 바닥을 덮었다. 산책로에선 낙엽 밟는 소리가 바삭바삭 났다.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현수야, 응, 나 당신 이름 기억났어. 처음 장면으로 돌아왔다. 낡은 벤치 위로 늦겨울 해가 기울던 날과
지금 가을빛이 기우는 날이 한자리에 섞였다.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천천히 웃었다. 그럼 됐어. 뭐가? 오늘은 그걸로 됐어. 그녀가 내 손을 더듬어 잡았다. 손끝의 온기가 우리 둘의 오늘을 확정했다. 집으로 돌아와 스탠드를 끄기 전 나는 또다시 서랍을 열었다. 봉투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봉투를 열지 않을 이유들, 그 봉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들, 아직은 아니야. 그 말은 끝이 아니라 내일로 건너가는 달이었다. 나는 봉투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도 같이 건너가자.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새 커튼 틈으로 쏟아졌다. 아내가 먼저 눈을 떴다. 커피 냄새, 연하게. 우리 오늘은 강가까지 걸을까? 좋아. 우리는 같은 속도로 신발끈을 묶었다. 현관을 열자 작은 종이 울렸다. 맑은 소리가 복도와 우리 등 뒤를 따라왔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나는 방울을 한 번 흔들었다. 분명한 소리가 났다. 오늘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길 위에서 아내가 내 팔을 톡톡 두드렸다. 현수야, 얼마나 더 기억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 더 세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몰라도 괜찮아. 기억은 줄어들어도 사랑은 늘어나. 나뭇가지 끝에서 아주 작은 잎들이 빛을 받았다. 아이들이 뛰어가고 까치가 울고 구멍가게 종이 울렸다. 세상이 함께 걸었다. 우리도 함께 걸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벤치 위에서 그녀가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부를 것이다. 아니, 설령 입술이 멈춰도 괜찮다. 나는 평생 그녀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내 목소리가 먼저 길을 낼 것이다. 그녀가 따라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또렷하게.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지났고 내일을 예약했다. 작은 종소리 하나로, 방울소리 하나로, 항 몇 마리의 흔들림으로, 카세트 테이프에 살짝 뭉개진 노래 한 소절로, 그리고 이름 하나로.